곤돌라, 히가시노 게이고. 한바탕 활주를 끝내고 곤돌라 승차장으로 돌아오자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스노보드에 바인딩을 풀면서 고타는 혀를 찼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줄이 길어졌네. 단체 손님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대인 모양이에요. 눈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바인딩을 풀던 모모미가 보드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흰색과 핑크색 체크무늬 재킷에 초록색 바지를 맞춰 입었다. 모모미 본인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 한자 모모에서 따온 복숭아 나무의 이미지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타이밍을 영 잘못 잡았네요. 드디어 한참 기분이 고조된 참인데. 서두르지 말아요. 딱히 급할 것도 없잖아요. 느긋하게 타죠. 모모미의 말에 그것도 그렇다고 납득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파우더를 실컷 맛본다거나 앞설 코스를 카빙으로 죄다 찍어주겠다는 야망은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즐겁게 지내면 된다는 것이 최우선이다. 서두를 생각은 아니지만 모모미 씨가 이렇게 잘 타실 줄 몰라서 저절로 흥분이 되던데요. 아이, 그렇게 잘 타진 못해요. 고타 씨야말로 대단하던데요. 아까 스위치 스탠스로 탔었죠. 180도 했고. 모모미의 말에 고타는 코를 벌름거렸다. 실력을 어필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똑똑히 지켜본 모양이다. 그건 별로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그래요? 나한테는 신기처럼 보이던데요. 그건 과찬이시고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모모미 씨도 조금만 연습하면 금세 할걸요. 그런가?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럼 다음 판에 한번 도전해보죠. 못해요. 못할 거 없어요. 뭐든 일단 도전하고 봐야죠. 될 때까지 휴식 시간 없음. 완전 스파르타식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모미는 즐거운 눈치였다. 물론 고타도 즐거웠다. 스노보드를 껴안고 둘이서 사람들 끝에 나란히 줄을 섰다. 그러자 곧바로 어떤 여자들 팀이 뒤에 따라붙었다. 유난히 말이 많은 시끌시끌한 팀이었지만 주변 분위기가 번화해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 스키장을 찾는 손님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더니만 오늘은 상당히 성황을 보이고 있었다. 붐비기는 해도 줄을 선 사람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도 오늘 스키장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모모미가 말했다. 거울 고글과 두툼한 넥 워머 사이로 웃는 인매가 보였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눈 상태가 좋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일기예보가 틀려서 참 다행이에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비는 안 되죠. 진짜 그것만은 안 돼요. 나 이번에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새 걸로 장만했는데. 아,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덕분에 살았죠. 고타의 보드복은 재킷이 감색, 바지는 회색이다. 고백하자면 오늘을 위해 새로 구입한 것이다. 모모미와의 첫 스노보드 데이트를 위해. 아니, 새로 구입한 것은 보드복뿐만이 아니다. 스노보드와 부츠, 그리고 머리에 쓴 노란색 비니 모자까지도 바로 오늘을 위해 사들인 것이다. 줄을 선 사람들이 느릿느릿 전진해 드디어 계단에 접어들었다. 발밑을 조심하면서 한 단 한 단 올라갔다. 아, 여기 탄탄면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다던데. 모모미가 말했다. 그렇죠. 이 지역 무청절임을 듬뿍 넣은 라면. 진짜 맛있어요. 나는 올 때마다 그거 꼭 먹는데. 와, 나도 먹고 싶다. 오케이, 그럼 점심은 거기로 하죠. 히나타 갤랜드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그 근처예요. 대단하네요, 고타씨. 이 스키장을 훤하게 알고 있나 봐요. 그야, 거의 해마다 왔으니까. 대단해요. 라고 모모미는 되풀이했다. 진짜 재미있구나. 라고 고타는 희열을 곱씹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여자와 단둘이
겨울철 최대의 취미인 스노보드를 타러 온 것이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내내 함께 지낼 수 있다. 숙소는 스키장 옆에 자리한 호텔이다. 밤에는 어떤 식으로 보낼까? 상상은 한없이 펼쳐져 갔다. 다만 그 상상이 지나치게 비약하면 스노보드는 뒷전이 될 것 같아 적당히 억눌러뒀다. 드디어 계단을 다 올라섰다. 스노보드 커버를 넣어둔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고타는 팔을 뻗어 2장을 집어다 한 장을 모모미에게 건네주었다. 모모미가 보드에 커버를 씌우는 게 서툴러 보여서 옆에서 도와주었다. 어떤 스키장 곤돌라를 이용하건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보드 커버는 왜 이렇게 끼우기 힘든지 모르겠다. 좀 더 연구해서 간편하게 해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다. 승차장이 가까워졌다. 죄송합니다. 곤돌라 합승 좀 부탁합니다. 젊은 여자 담당자가 높은 목소리로 알리고 있었다. 모모미와 단둘이 타고 싶었던 고타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로 붐비는 상황에 불평은 할 수 없다. 이 스키장의 곤돌라는 최대 12명이나 탈 수 있는 대형인 것이다. 고타와 모모미의 차례가 되었다. 빈 곤돌라가 빙 돌아 앞으로 다가왔다. 먼저 모모미를 태우고 고타는 그 뒤를 이어 올라갔다. 안쪽 좌석에 앉은 그녀를 마주하는 모양새로 자리를 잡았다. 당연히 낯선 그 팀이 뒤따라 들어왔다. 여자들로만 구성된 4인조로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와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탄성을 내뱉고 있었다. 줄에 서 있을 때부터 쫑알쫑알 수다를 떨던 여자들이다. 하필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곤돌라 승차 시간은 10여 분. 잠시 참을 수밖에 없다. 문이 닫히고 곤돌라가 속도를 올렸다. 밖을 내다보니 주변이 온통 하얀 눈경치였다. 컬러풀한 옷을 차려입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여기저기서 개방감 넘치는 활주를 펼치고 있었다. 와, 감개무량하다. 너무 오랜만이야. 4인조 중 한 사람이 흥분한 목소리를 올렸다. 고타 왼편, 바로 옆에 앉은 여자였다. 스노보드라고는 대학 때 이후로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벌써 7년 만인가? 에리카, 정말 탈 수 있겠어? 나는 전혀 자신 없는데. 고타 왼편으로 대각선 맞은편에 초록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말했다. 에리카라는 건 고타 바로 옆의 여자를 말하는 모양이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그보다 7년 전에도 제대로 탔는지 어쨌는지 애매하니까 그보다 더 못한다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렇게 말하고 까르르 웃었다. 고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대학 때 이후 처음이고 7년 만이라면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대학 몇 학년 때였는지가 관건이다. 1학년 때였다면 지금 25살이다. 하지만 그건 아닐 거라고 말투와 분위기를 보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스노보드를 탄 것은 졸업을 앞둔 22살 때. 그렇다면 지금 29이다. 그 정도가 맞겠네. 라고 고타는 나름대로 답을 냈다. 그보다 우리 넷이 여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지. 또 다른 여자가 약간 침울한 투로 말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짐작하건대 고타 옆으로 2번째 자리다. 이렇게 일부러 다 참석해주고 미안해. 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기만 한데? 고타 옆에 조금 전 에리카라고 불린 여자가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어렵게 모였으니까 치아로도 신나게 즐겨봐. 초록색 재킷의 여자가 말했다. 고타 옆에 2번째 자리의 여자는 이름이 치아루인 모양이다. 그나저나 생각했던 것보다 춥진 않다. 훨씬 더 추울 줄 알았는데. 에리카가 말했다. 응, 보드복 속에 네이는 3개만 입을 걸 그랬나 봐. 초록색 재킷을 입은 여자의 말에 고타는 저도 모르게 그쪽을 돌아보고 말았다. 3개만 입을 걸 그랬다니. 그렇다면 지금은 대체 몇 개를 입고 있다는 것인가? 그때였다.
초록색 재킷 여자의 옆자리에 앉은 지금까지 별 말이 없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 나도 너무 껴입었나 봐. 이 보드복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빨간 보드복 자락을 손끝으로 잡았다. 그 목소리에 고타는 저절로 반응했다.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꼭 닮았기 때문이다. 옆 눈으로 슬쩍 훔쳐보았다.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새로 샀다고 했지. 에리카가 빨간 보드복의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응, 지난번 보드복은 벌써 꽤 오래 입은 거였어. 마침 새 것으로 바꾸고 싶던 참이야. 역시 꼭 닮은 목소리다. 말투도 똑같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에 퍼져갔다. 스노보드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대여점에서 빌린 물건 같았다. 세트로 다 샀어? 물어본 사람은 치아루라는 이름의 여자다. 보드복하고 장갑만 샀어. 근데 고글도 함께 살 걸 그랬나 봐. 이거 금세 김이 서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빨간 보드복의 여자가 고글을 벗었다. 그 참에 페이스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순간 고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빨간 보드복의 여자는 미유키였다. 그리고 그 미유키는 고타의 동거 상대였다. 고타는 도쿄 시내의 리모델링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영업과 설계 담당으로 근무 년수는 정확히 10년이 된 참이다. 연봉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실내를 둘러보고 고객들이 눈을 반짝이며 기뻐해주는 것을 보면 이 직업을 택하기를 참 잘했다고 실감하곤 했다. 이 회사에 미유키가 입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다. 입사라고는 해도 정식 채용은 아니고 계약 사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담당은 CAD로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해 도면을 그리고 완성 예상도를 3D로 표현하는 등의 일이다. 고타 같은 정규직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음 든든한 조수 역할이다. 당연히 대화를 주고받는 일도 많았다. 약간 치켜 올라간 눈이 인상적인 미유키지만 그런 겉모습만큼 기가 드센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의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면이 있었다. 고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주는 일도 많았다. 젊은 여성에게서 칭찬을 듣고 기분 나쁠 남자는 없다. 게다가 상당한 미인이다. 고타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용기를 내서 고백해봤더니 미유키 쪽도 그를 밉지 않게 생각했는지 뜻밖일 만큼 수월하게 교제가 시작되었다. 서로 궁합이 잘 맞는 모양이라서 크게 다투는 일도 없이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두 사람은 집을 같이 쓰게 되었다. 방 한 칸에 거실, 거기에 주방이 딸린 작은 집이지만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둘 다 전문가다. 비좁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된 작년 가을, 마침내 미유키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이서 발포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고타는 텔레비전을 켜려고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심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좀 더 빨리 텔레비전을 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는 했다. 앞으로의 일이라니?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다. 우리 둘의 장래에 대한 거. 그녀는 말했다. 자기 이쪽 보고 얘기해. 응 하고 고개를 들었다. 미유키와 눈이 마주쳤다. 시선을 돌려버리고 싶은 것을 겨우겨우 꾹 참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대로 동거를 계속할 생각? 고타는 자신의 머리칼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 안 되나?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그거라니. 그러자 미유키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나는 이제 그건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콘돔 얘기구나 라고 깨달았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야? 응 하고 미유키는 고타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제 29살이잖아. 내년이면 30이야.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도 전혀 빠른 게 아니야. 피임을 안 한다고 아이가 금세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의견은 맞는 말이었다. 고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헤어지자. 라는 것이 첫 번째. 하지만 그건 선택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알았어.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니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미유키가 되물었다. 이런 때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가 위압감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그게 라고 고타는 중얼거렸다. 콘돔 말이야. 안 쓰는 걸로 좋다는 뜻? 응. 아, 다행이다. 미유키의 입술이 빙그레 풀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이미 다 알지만 짐짓 물어보았다.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하잖아. 근데 그제야 갑작스럽게 실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유키의 눈이 번쩍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 고타도 미유키도 본가는 지방에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동거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다. 다행히 양쪽 부모님 모두 30이 다 된 자식의 독신 생활에 대해 시시콜콜 확인하려 들진 않았다. 미유키의 말솜씨는 그야말로 능수능란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외통수 장기처럼 고타가 도망갈 길을 차례차례 봉쇄해 나갔다. 하고 고타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건 그래. 그렇지.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축하도 받고 싶고. 적어도 난 그래. 물론 이라고 고타는 말했다. 나도 그렇지. 그치?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얼른 항복해. 라고 미유키의 눈은 선고하고 있었다. 끙 하고 고타는 팔짱을 꼈다. 즉 양가 부모님에게 미리 인사를 해두면 되는 거네. 우리 둘이 그런 사이라고. 그런 사이라니. 그러니까 고타는 한 차례 헛기침을 했다. 아이가 생겨도 괜찮은 사이라고. 아이를 가질 거라고. 미유키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고타는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다. 한마디로 라고 그는 말했다.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 인사를 양가 부모님에게 해두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 입에 올린 순간 가슴 속에 퍼져간 것은 패배감이었다. 미유키의 미간에 있던 주름이 단숨에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거 뭐야? 프로포즈인가? 만일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었다면 덜컥 무릎을 꺾고 흐르르 주저앉는 포즈를 취할 대목이었다. 뭐가 프로포즈인가? 그쪽에서 유도신문을 한 거잖아. 하지만 입이 찢어져도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렇지. 풀이 죽은 채 말했다. 와, 정말 기쁘다. 미유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타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녀의 몸을 받아 안으면서 이렇게 기뻐해주는데 뭐 됐어 라고 고타는 생각했다. 본심을 말하자면 독신이라는 속편한 신분으로 영원히 지금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이니 뭐니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미유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이런 생활도 이제 슬슬 청산할 때인지도 모른다. 라는 자각도 있었던 것이다. 일이 정해지면 여자는 행동이 빠르다. 당장 그 다음 주말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가는데 쓰기로 했다.
후쿠이에 있는 고타의 본가에 미유키를 데려갔고 그 다음 날은 고타 쪽이 나고야에 있는 그녀의 본가에 인사를 하러 갔다. 다행히 양쪽 부모님 모두 기뻐해 주었다. 동거 중이라고 털어놓아도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서 결혼식 때에는 임신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미유키의 말에 모두가 반색을 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고타의 어머니는 그거야 정말 좋지. 요즘은 전혀 별일도 아니고 결혼식 예약만 먼저 해두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잘해봐. 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을 정도다. 결혼식은 5월로 정해졌다. 고타는 조금이라도 더 미뤄보려고 했지만 미유키는 완강하게 양보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이 6월이어서 어떻게든 20대일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유키가 신이 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타의 마음은 점점 우울하게 가라앉았다. 각오를 했을 텐데도 결혼에 의해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마음이 자꾸만 들었다. 이른바 메리지 블루라는 그놈이었다. 그러던 참에 대학 동창에게서 소개팅 얘기가 들어왔다. 그 친구는 고타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혼이 정해진 것은 알지 못했다. 고타가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참가하기로 했다. 5대5 소개팅이었다. 상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모미를 만났다. 동글동글한 눈과 도톰한 입술이 인상적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상당히 섹시한 분위기 여자였다. 몸에 딱 붙는 니트는 큼직한 가슴을 강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타의 취향에 딱 맞았다. 얘기를 나눠보니 취미는 스노보드와 영화 감상이라고 했다. 이 또한 고타와 잘 맞았다. 즉시 의기투합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 라고 합의가 되어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소개팅 다음 주에 고타는 모모미와 데이트를 했다. 식사를 하고 술도 조금 마셨다. 역시 대화가 잘 통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슴은 내내 두근두근 설렜다. 즐거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고타는 혼자 살고 있다는 모모미를 집까지 배웅해 주었다. 혹시 잠깐 들렀다 가라고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는 허탕으로 끝났지만 원룸 근처에서 키스를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날 집에 들어갔더니 미유키는 노트북을 마주하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서 와, 늦었네? 그녀가 말했다. 생각보다 일이 늦어졌어. 그래서 다들 수고했다고 한 잔씩 했어. 그랬구나. 계약직이던 미유키는 1년 전에 고타와는 다른 회사로 옮겨갔다. 오늘 저녁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겠다고 전화로 미리 얘기했었다. 고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미유키가 몰두하고 있는 노트북 모니터를 슬쩍 넘어다 보았다. 그곳에 떠있는 것은 다양한 웨딩드레스 이미지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타는 새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타는 그 뒤에도 몇 번 모모미와 데이트를 거듭했다.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지금뿐이다. 라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미유키와 결혼해버리면 모모미와는 칼같이 헤어질 생각이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었다. 이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노우보드 시즌이 다가왔다. 모모미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갔다. 함께 가고 싶네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렇죠. 어디로 가볼까?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은 어때요? 고타의 제안에 모모미가 가슴 앞에서 손뼉을 쳤다. 와, 가고 싶어요. 그 스키장 최고죠. 하지만 당일치기로 가기에는 거리상 너무 먼 곳인가? 슬쩍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그야말로 별일 아니라는 듯한 얼굴로 1박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육체 관계는 없었다.
고타로서는 이 순간이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모모미는 슬쩍 턱을 당기고 동그란 눈을 두어 번 깜빡거렸다. 그 진지한 표정을 보고 역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려는데 그녀의 도톰한 입술이 움직였다. 그럴까요? 너무도 가볍게 대답하는 말투였기 때문에 일순 잘못 들었나? 하고 고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그녀의 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왕 가는 거 이틀 정도는 실컷 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고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럼 제가 숙소니 뭐니 예약합니다. 네, 부탁해요. 모모미는 빙긋이 웃었다. 고타의 마음은 하늘까지 폴짝 뛰어올랐다. 둘이 상의해서 일정을 정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너무 붐벼서 양쪽 다 유급 휴가를 내고 금요일에 출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1박으로 모모미와 스노보드 여행이라니. 마침내 마지막 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장벽이 있었다. 물론 미유키다. 어느 날 회사에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고타는 말했다. 아, 참 미치겠네. 다음 주말에 내가 가루이자와에 가야 할 것 같아. 가루이자와? 왜? 별장 리모델링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수인계에 내가 입회하게 됐어. 그 뒤에 완성 축하 파티를 한다는데 고객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해달라는 거야. 별 수 없이 함께 해주기로 했어. 그래, 힘들겠다. 알았어. 마침 잘 됐네. 나는 그날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 자고 가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오랜만이니까 재밌게 놀다 와. 응, 그럴게. 미유키의 눈치를 살펴보니 수상쩍어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첫 번째 관문 돌파. 하지만 아직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스노보드는 고타가 꽤 오랫동안 해온 취미였다. 미유키와도 몇 번 간 적이 있었다. 문제는 스노보드 도구와 옷 등이 지나치게 부피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침대 밑에 공간을 두 사람의 스노보드 도구의 수납 장소로 쓰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도 모두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고타의 보드와 부츠, 그리고 보드북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에 하나 미유키가 눈치챘을 때 변명할 말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모두 새로 사들인다 라는 것이었다. 업무 틈틈이 스포츠 전문점에 나가 스노보드, 부츠, 바인딩의 3점 세트 외에 보드복과 고글, 비니 모자까지 구입했다. 총 10만 엔이 넘었지만 그런 건 아무려나 상관없었다. 문제는 구입한 것을 어디에 감춰두느냐는 것이었다. 고타는 친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개팅에 초대해준 녀석이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한두 마디 만에 선뜻 받아주었다.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를 속이고 불륜 여행? 부럽다, 부러워. 아무튼 알았어. 전부 우리 집으로 배달하라고 해. 그 대신 이번 여행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자세히 보고하도록 해. 다행히 그 친구는 호탕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금요일 새벽, 고타는 양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미유키가 침대에서 배웅해 주었다.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베갯머리에 놓인 결혼 정보지를 보고는 독신 생활의 마지막 불장난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친구 집에서 여행용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민폐를 끼친 대가로 친구에게는 5,000엔을 건네주기로 미리 합의를 보았다. 바람 피우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네. 그렇게 새 여자가 좋으면 지금 사귀는 여자와는 헤어지면 되잖아.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면서 친구가 말했다. 실은 그럴 수가 없어. 이미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라서.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이 친구에게는 그야말로 재미있는 얘기거리여서 분명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는 심각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 준비를 마치자 짐을 떠매고 도쿄역으로 향했다. 야이스 중앙출구에 도착했더니 귀여운 후드 다운 재킷을 입은 모모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타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 쪽으로 뛰어가면서 고타는 천국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지옥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고타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미유키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회사는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세 사람은 누구인가? 아, 빨리 온천물에 들어가고 싶다. 초록색 재킷의 여자가 말했다. 벌써? 아직 스노보드 한 번도 안 탔는데? 에리카가 나무랐다. 어느 쪽이냐면 난 온천을 노리고 온 거야. 스노보드는 덤이라고나 할까? 유미는 예전부터 이렇다니까. 그러니 아줌마 같단 소리를 듣지. 상관마. 이게 나만의 삶의 방식이니까. 초록색 재킷의 여자는 이름이 유미인 모양이다. 퍼뜩 생각났다. 미유키의 이야기에 유미라는 이름의 친구가 자주 나오곤 했다. 대학 때 가입한 동아리의 친구라고 했던 것 같다. 여름에는 테니스, 겨울에는 동계 스포츠를 즐긴다 라는 건 명목뿐이고 실제로는 그저 술 마시는 모임만 가졌을 뿐이라고 했다. 아, 그러고 보니 라고 고타는 급히 기억을 더듬었다. 미유키가 대학 시절 얘기를 할 때마다 치하루나 에리카라는 이름도 빈번하게 나왔던 것 같다. 요즘도 이따금 만난다고도 했었다. 그런 생각을 해가며 고타는 새삼 4인조를 슬쩍슬쩍 훔쳐보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미유키의 시선이 지그시 고타의 얼굴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 저절로 등을 꼿꼿이 세웠더니 그제야 미유키는 시선을 돌렸다. 얘, 왜 그래? 치하루라는 여자가 미유키의 무릎을 툭 쳤다. 어째 갑자기 기운이 빠진 것 같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미유키는 고개를 젓더니 다시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고쳤었다. 그 목소리에 뭔가 불편한 심사가 담겨있는 것처럼 들렸다. 고타는 바짝 긴장했다. 혹시 내 정체를 알아본 것인가? 자신의 옷을 확인해 보았다. 재킷도 바지도 새 것이고 작년까지 입었던 옷과는 색깔이 전혀 다르다. 노란 비니모자 역시 미유키는 본 적이 없을 터였다. 고글은 거울 렌즈라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은 페이스 마스크도 쓰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봤을 리가 없다. 고타는 체격도 평균적이다. 곤돌라에 탄 이후로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들었을 리도 없다. 아니, 곤돌라에 타기 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는 물론 한마디도 안 했던 건 아니다. 이를테면 탄탄면 얘기를 했었다. 그때의 대화를 미유키가 들은 것일까? 하지만 목소리만으로 눈치챌 수 있을까? 비슷한 목소리라고 생각했더라도 단지 그것뿐이었던 게 아닐까? 그때의 대화를 다시 되짚어보다가 흠칫했다. 딱 한 번 모모미가 고타의 이름을 불렀다. 분명 고타씨 이 스키장을 훤하게 알고 있나 봐요 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것일까? 우선 목소리를 듣고 고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인 끝에 이름을 확인했다면 미유키가 눈치를 챘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까 그녀가 일부러 고글을 벗은 것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미유키는 자신의 존재를 고타에게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졌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저기요 라고 모모미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다음에는 어떤 코스에서 탈까요? 태평한 질문에 고타는 신경이 곤두섰다. 모모미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건 잘 알지만 지금은 제발 말 좀 걸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코스 따위 문제가 아닌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름을 입에 올리며 재차 물어볼지도 모른다. 그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고타도 슬쩍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장갑으로 입가를 감싼 채 산정 리프트를 타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네? 어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렸는지 모모미는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산정 리프트. 제발 냉큼 알아들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아, 거기. 다행히 모모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타는 머뭇머뭇 미유키 쪽의 기척을 살폈다. 방금 얘기한 건 들렸을까? 혹시 목소리를 알아듣고 역시 고타라고 확신한 것은 아닐까? 그나저나 치하루는 정말 남자복도 없다. 미유키가 느닷없는 말을 꺼냈다. 이번이 대체 몇 번째야 남자가 바람 피워서 헤어지는 거. 바람 피우다 라는 말에 고타는 전기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하마터면 벌떡 일어설 뻔했다. 4번째인가? 아휴, 맞네, 많아. 에리카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남자 복이 없다기보다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니야? 역시 그런 거겠지? 아니야, 치하루는 애초에 그런 남자에게 끌리는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은 유미였다. 약간 덜렁덜렁하고 가벼운 남자. 예전부터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딴 남자나 찾아봐. 5번째 가벼운 남자. 그러면 해결되잖아. 이제 온천 여행이나 마음껏 즐기라고. 너는 어째 계속 온천 타령이냐. 치하루의 그 5번째 남자가 또 바람을 피우고 우리가 그거 위로하려고 다시 여행 오면 된다는 거야. 하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에리카의 그 말에 고타는 대략 어떤 사정인지 짐작되었다. 아마도 치하루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고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다른 3사람이 그녀를 데리고 이번 여행에 나섰다. 라는 것인 모양이다. 그때 미유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남자란 여자가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치하루가 물었다. 좋아하는 남자가 덜렁덜렁 가벼운 사람이라도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못하게 철저히 교육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남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야. 관리? 난 그런 거 못해.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또 바람 피우게 놔둘 거야? 그런 점에서 미유키는 예전부터 남자 다루는 데는 선수였지. 에리카가 미유키를 향해 말했다. 지금 동거 중이라고 했잖아. 분명 그 사람도 쥐고 흔드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신뢰의 말씀을. 그렇지 않아. 그럴 필요도 없고. 고타는 침을 삼키려고 했다. 하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걱정할 것도 없다는 얘기야? 유미가 물었다. 응, 겉은 가벼워 보이지만 속은 착실하다라는 타입이야. 그래서 믿을만해. 어라? 하고 고타는 고글 속에서 눈을 깜빡였다. 방금 그 말은 진심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유키는 이 곤돌라 안에 바로 그 동거 상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가? 아니,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실은 눈치챘으면서도 일부러 믿을만하다라는 말을 써서 고타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라는 작전일 수도 있다.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어떡할 거야? 야코는 없었던 일로 하는 건가? 에리카의 질문에 고타의 심장은 다시금 오그라들었다. 미유키는 잠시 생각해 본 뒤 그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헤어지지 않겠다고? 치하루가 놀란 듯이 말했다. 응, 이라고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완전히 그 사람 좋을 대로 해주는 거잖아. 나는 치하루와는 달라. 마음 편하게 살게 놔두지 않을 거야. 오싹할 만큼 냉철한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유미가 호기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미유키 쪽으로 얼굴을 향했다. 어차피 남자랑 결혼해도 평생 한두 번쯤 한눈을 팔 거야.
그렇다면 결혼 전에 한눈 팔기는 한 번쯤은 그냥 참아줘도 괜찮아.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응, 응 하고 다른 세 사람의 몸이 일제히 미유키 쪽으로 쏠렸다. 어떤 말이 이어질지 고타도 심히 궁금했다. 우와, 멋지다. 저기 좀 봐요. 저런 곳에서도 스키를 타네요. 옆에서 모모미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발 말 좀 걸지 말라고 타박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서 모모미가 가리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네요. 어딜 보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고 저쪽인데. 고타는 그만 울고 싶어졌다. 어느 쪽이건 상관없다니까요. 라고 생각하면서도 둘레둘레 살펴보는 척했다. 거기서 고삐를 바짝 조이는 관리 능력이 필요해. 미유키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는 참아주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용서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똑똑히 주지시켜야 해.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몇 번이고 그 문제를 꺼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 그걸로 결혼 후 주도권은 완전히 내 것이 돼. 그쪽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는 거야. 오호, 그렇구나. 에리카가 감탄한 듯 목소리를 올렸다. 무서운 여자네.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 정도는 당해도 싸지. 공처가의 완성이라는 것이네. 유미의 말에 미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공처가라고? 그러니까 넌 아직 멀었어. 이건 노예의 완성이야. 평생 나만의 노예. 에리카는 까르르 웃었고 유미는 놀랍다는 듯 두 팔을 쳐들었다. 치하루는 계속 멋있다, 멋있어를 연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타는 온몸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평생 노예라니. 역시 미유키는 그의 존재를 눈치챈 것처럼 생각되었다. 눈치챈 상태에서 일부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똑똑히 들어도 너는 내일부터 내 노예야 라고. 하긴 어떤 단계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 미유키가 말을 이어갔다. 단계라니? 무슨 단계? 치하루가 묻는다. 불륜 상대와의 관계 말이야. 아직 같이 잔 단계가 아니라면 노예까진 아니어도 돼. 그렇구나.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라고 미유키는 말했다. 내가 추궁하기 전에 자수했을 경우에 한해서야. 그런 게 아니면 안 돼. 어차피 금세 꼬리가 잡힐 테니까 내가 먼저 눈치는 채겠지. 하지만 유예기간을 줄 거야. 그 사이에 자기 스스로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세이프. 그렇지 않으면 아웃. 내가 이래봬도 온정은 베푸는 편이야. 이건 또 뭔 소리인가? 고타는 머리를 굴렸다. 미유키가 이곳에 고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미 유예기간이 시작된 셈인가? 그 타임 리미트는 언제까지인가? 이 곤돌라에서 내린다면 미유키를 만나는 것은 내일 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고타는 모모미와 이미 잠을 잔 다음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유키가 그 결백을 믿어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곤돌라에서 내릴 때까지가 유예기간인 것이다. 미유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백하라고 은밀히 밀어붙인 것이다. 아니, 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 모든 것이 고타 자신의 억측일 뿐 실제로 미유키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어쩌다 우연히 그런 말을 한 것뿐인지도 모른다. 분명 그럴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다. 그런 것이라고 믿고 싶다. 미유키, 그 사람은 그런 점에서 어때? 네가 눈치챘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쪽이야? 아니면 일단 시치미를 떼고 보는 쪽? 글쎄,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유키는 잠시 입을 꾹 다물더니 불쑥 곤돌라의 진행 방향을 가리켰다. 저것 좀 봐. 이 스키장도 그렇지만 곤돌라나 리프트의 철탑에는 분수가 적힌 간판이 달려 있어.
여기는 33분의 얼마라는 식으로. 철탑이 모두 앞에 33개인데 현재 곤돌라가 그중 어디쯤을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식이야. 미유키의 그 말에 잠시 기묘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게 뭐야? 철탑의 분수 숫자가 왜? 방금 네가 했던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어? 유미가 합당한 의문을 입에 올렸다.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카운트다운일 수도 있거든. 이제 곧 종점이다. 어서 준비해라. 라는 식으로. 그건 우리도 알지. 그러니까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유미가 답답한 듯한 목소리를 냈다. 다른 세 여자는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지만 고타는 미유키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했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고타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자백하지 않으면 곤돌라가 종점에 도착해버려. 그러면 아웃이야. 라고. 고타는 마음을 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체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다른 세 여자에게는 천하의 얼간이가 될 것이고 모모미에게는 경멸의 시선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다. 그녀들은 어차피 타인이다. 하지만 미유키와는 평생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저기요 라고 옆에서 모모미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무시해버렸다. 고타는 고글을 벗으려고 손을 들었다. 실은 그 사람 지금 33살이야. 미유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고글을 벗으려던 손을 고타는 아슬아슬한 참에 멈췄다. 마침 이 철탑 숫자하고 똑같아. 그리고 나는 29이잖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29이었거든. 하지만 당시에 그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충실하고 일도 잘했어. 어른스럽고 프로였어. 그 사람의 33분의 29는 상당히 높은 지점에 있었던 거야. 그에 비해 지금의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내가 33이 되었을 때 과연 지금 그 사람처럼 멋있어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 자신이 없어. 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치하루가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응, 하고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매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미소를 지었으리라.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설정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바람 피운 걸 들킬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자백을 한 해 만에 난 그런 건 생각도 안 해. 왜냐면 바람 같은 건 안 피울 테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라라? 유미가 팔짱을 척 꼈다. 이거 엄청나게 긴 서론 끝에 결국 자기 남자 자랑 얘기를 우리가 꼼짝없이 듣게 된 꼴이잖아. 진짜 그러네. 에리카가 동의한 뒤 까르르 하고 호쾌하게 웃었다. 하하 하고 미유키도 웃었다. 미안해. 그럴지도 모르겠다. 못 말려 진짜. 유미의 목소리에는 쓴 웃음의 여운이 있었다. 이번 여행에 대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 치하루가 미유키에게 물었다. 실은 얘기 안 했어. 왜? 왜냐면 우리 둘이 약속한 게 있었거든. 결혼식 때까지 최대한 절약하며 살자고. 그래서 이 옷이니 뭐니 구입한 것도 비밀로 했어. 빨간 보드복 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그 사람 오늘 출장이야. 이렇게 추운 날에 가루이자와까지 간다는 거야. 새벽에 나가는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아까 내 옷차림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너 지금 뭐하니? 라는 생각. 내 남편이 되어줄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새 보드복 사입고 잔뜩 들떠있을 때냐? 라는 생각. 그래서 잠깐 우울해졌었어. 뭔가 짚히는 게 있다는 듯이 치하루가 아하 하는 소리를 내비쳤다. 아까 내가 너한테 갑자기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물어봤을 때? 그래, 이 보드복을 차려입은 내 모습이 다 비쳐 보였거든. 응? 어디에? 그러자 미유키는 작은 목소리로 거울 고글
이라고 속닥거렸다. 그리고 저기에 다 비쳤어 라고 뒤를 이었다. 아, 그때구나 라고 고타는 깨달았다. 아까 미유키의 시선이 지그시 자신의 얼굴에 박혀있는 것처럼 느꼈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고타의 거울 고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이다. 온몸에서 스르륵 힘이 빠져나갔다.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고타 자신의 지레짐작에 의한 걱정이었다. 미유키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것이다. 동시에 강한 양심의 가책에 휩싸였다. 저토록 나를 신뢰해주는 연인을 배반한 것에 대해 이제 이걸로 딱 끊자 라고 고타는 결심했다. 일의 흐름상 이번 여행은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하루만 모모미의 연인이 되기로 하자. 잠은 아마도 같이 잘 것이다. 하지만 딱 오늘 하룻밤뿐이다. 도쿄에 돌아가면 기회를 봐서 모모미에게는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쉽게 그러겠다고 해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무슨 수를 쓰든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기요. 모모미가 고타의 무릎을 툭 쳤다.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어요? 고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섣불리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모모미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도 곤돌라에서 내릴 때까지는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 고글 렌즈를 닦아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없어요? 내가 티슈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고타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고글 전용 수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밀었다. 어머, 이런 것까지 챙겨왔어요? 역시나. 모모미는 태평한 목소리로 수건을 받아들었다. 고글을 쓴 채로 겉에서 렌즈를 닦고 있었다. 아참, 그렇지. 미유키가 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보드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치하루가 물었다. 회사에 연락해보려고? 아냐, 그 사람 내일 몇 시쯤에 집에 도착하는지 깜빡 잊고 안 물어봤어. 내가 그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하잖아. 짐도 감춰둬야 하고. 스마트폰을 누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온몸에 한기가 엄습했다. 고타의 스마트폰은 보드복 주머니에 들어있다. 전원을 켜둔 상태다. 매너 모드로 설정해두지도 않았다. 그리고 착신음은 하필이면 스타워즈 주제가다. 이런 곳에서 그런 음악이 울린다면 틀림없이 들켜버린다. 장갑 낀 손으로 주머니 위에서 스마트폰을 꾹 눌렀다. 부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기를 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머, 안 되네. 그쪽이 권외에 있는 것 같아. 미유키는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사람 스마트폰을 새 기종으로 바꾸더니 도리어 전파 수신이 나빠진 모양이야. 매번 툴툴거리더라고. 고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파 수신이 나빠졌다고 툴툴거렸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만은 그 불편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아. 곤돌라 앞을 내다보며 유미가 벗어둔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우선 한바탕 달리고 와서 탄탄면이나 먹자. 에리카가 풋 웃음을 터뜨렸다. 유미는 정말 스노보드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뒷전이구나. 왜? 뭐 잘못됐어? 게다가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가면 탄탄면은 꼭 먹어보라고 여행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잖아. 무청 절임을 듬뿍 넣은 탄탄면. 진짜 맛있다던데. 모모미가 발 앞부리로 고타의 부츠를 툭 쳤다. 저 사람들도 탄탄면 먹으러 가는 모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리라. 고타는 슬쩍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이제 나와 모모미는 그 식당에는 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덜컥 마주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점심 식사 전까지 모모미가 탄탄면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궁리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곤돌라가 종점에 도착했다. 서서히 속도를 늦추며 하차장으로 스르륵 다가갔다.
옆에서 모모미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어요. 역시 고글 안쪽을 닦아야겠네. 곤돌라에서 내리면 잠깐 기다려줄래요? 화장실에도 좀 다녀올게요. 그러자고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이든 어디든 일단 가자. 어찌됐든 한시바삐 미유키 일행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다. 곤돌라 문이 열렸다. 미유키가 가장 먼저 내리고 그 뒤로 치하루, 유미, 에리카가 차례로 내렸다. 그들이 내리고서야 고타도 일어섰다. 4인조는 아직도 가까이에 붙어 있었다. 보드 커버를 정해진 자리에 돌려놓는 중이다. 그때 미유키의 시선이 문득 고타의 등 뒤로 향했다. 다음 순간에는 앗 하는 소리를 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말은 고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모모미! 그녀는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다. 고타는 뒤를 돌아보았다. 모모미는 고글을 벗은 상태였다. 의아한 표정으로 미유키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야 나! 미유키가 쥐어뜯듯이 자신의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벗었다. 미유키라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당혹스러운 표정이던 모모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아! 하고 소리를 높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나아가 둘이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미유키? 와, 전혀 못 알아봤네. 잘 지냈어? 지금 어디서 살아? 도쿄 에비스. 모모미는? 나도 도쿄야. 이다바시에 살아. 와, 어떡해 이런 데서 만나니.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깡총깡총 뛰면서 오랜만이라느니 보고 싶었다느니 하며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고타의 머릿속은 진공 상태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을 그의 뇌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연락처를 교환할 모양이었다. 다음에 시간 넉넉하게 또 만나자 라고 둘 중 누군가가 말했다. 둘 중 누가 한 이야기인지도 고타는 분간할 수 없었다. 거센 현기증이 몰려들었다. 당장이라도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것 같았다. 그런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곤돌라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기막히게 멋진 눈이 내렸다. 세상이 온통 새하얗다. 그리고 머릿속도 새하얗다. 이 눈에 파묻혀 자취를 감춰버리고 싶다 라고 고타는 생각했다. 미유키와 모모미의 수다는 이어지고 있었다. 약혼자 사진 좀 보여줘 라고 모모미가 말했다. 그래, 보여줘야지 라고 미유키가 스마트폰을 터치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왕왕 울렸다.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유키가 스마트폰 화면을 모모미 쪽으로 내보이고 있었다.